김선사님. 네, 김선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오늘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찾아왔는데요. 예. 체육시설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태권도장, 유도장, 주짓수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경우에 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통 그런 체육시설이나 이제 어떤 시설에서 발생되는 사고들은 시설의 어떤 청소하자 아니면은 시설의 어떤 뭐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그런 경우들에 이제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유도장이나 태권도장, 뭐 주짓수 이런 어떤 체육시설에서 사고 나는 경우들은 대부분 운동 중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제 가장 많이 다치게 되는 게 이제 무릎의 관절이 다치게 되는 경우들, 그 다음에 대련 중에 기술을 시전하거나 아니면은 그 체육관 관장으로부터 기술을 교육받으며 다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수업 전에 혼자 놀다가 상대방 아이랑 막 장난을 치다가 다친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아이한테 보험 접수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체육시설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다가 다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관장이라던가 체육 지도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관리상에 애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지도상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실관계가 우선 파악돼야지 그 체육시설에 있는 보험으로 처리가 될지 안 될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 가해자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가해자 학생 측에서 가입한 자녀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뭐 이런 걸로 처리가 우선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체육관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적용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좀 그 사고 경위라든가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모든 건 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쵸. 왜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뭐 위법성에 대한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하려면 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손해를 입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입증한다는 거는 자신들이 왜 그렇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 경위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서 증명을 해야지 보상의 부분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고로 그게 증명이 된 상태라고 가정하에 찰가상이나 타박상 정도의 경미한 사고? 이거는 경미한 거 맞죠? 그럼요. 매우 경미한 거죠. 경미한 사고의 경우 어떤 항목의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뭐 타박상이나 찰가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수술까지 요하지 않고 뭐 경미한 사고들, 갈비뼈골절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늑골골절. 이제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일정 기간 동안 통원 치료하거나 연고 치료, 뭐 간단한 이제 치료, 보존 치료 같은 거 받으면 낫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굉장히 큰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처리되는 부분들을 이제 정확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치료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교통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자료. 정신적으로 이제 내가 이 사고로 손해를 입었고 어떤 그 고통이 따르는 부분들에 대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거기서 위자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늑골골절 같은 경우, 다발성 늑골골절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기간이 좀 길고 향후에 또 약물 치료가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향후 치료비, 향후에 들어가는 치료비를 땡겨서 미리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향후 치료비 그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는요. 지금 이제 아이들 다쳤을 때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성인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제 성인들은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미성년자나 애들 같은 경우는 취업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발생이 없잖아요.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은 어떤 그 자기 직업, 그다음에 소득액 그런 부위를 해서 또 후유증이 남는다 그러면은 후유증이나 배상가역적으로 후유장애가 남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일시이익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산출돼서 적용되겠죠. 경미한 사고에서는 후유증이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경미한 사고에서는 후유증 남지 않죠. 이제 경미하지 않은 중상해라던가 인대파열, 뭐 골절 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또 뒤에 중상해 여쭤보려고 했는데 중상해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예. 그럼 골절, 인대파열이 중상해 사고일 경우에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의 경우를 또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뭐냐면은 상해를 입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체육관 사고 같은 게 가장 많이 다치게 되는 게 뼈의 골절에 있어서 어떤 관절의 성장판 손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성장하는 기간이 이제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 같은 경우 성장판의 손상이 되면은 나중에 컸을 때 다리 길이가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뭐 빠르게 정리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장판 손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면은 길게 성장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생각을 하시고 종교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뭐 수술이 끝났다 그래도 병원에서 이제 1년에 2번이든 3번이든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태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보험금 관련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그런 어떤 상태 확인한 그 영수증 있잖아요. 그런 치료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셔가지고 내가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어떤 상태 고정이 고착되기 전에 과정이라는 거를 입증을 하시면 증명을 하시면 기간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뭐 고등학생이 한 나이 정도 되면 이제는 뭐 성장기 최종적인 성장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뭐 십자인대 파열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 20살 정도 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후유장애 평가 이제 어떤 장애 감정이라던가 유체적 훼손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 받으셔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제 저학년의 이제 아이들일 때 문제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등학생이랑 고등학생 이하에 있는 그 저학년의 아이들하고는 좀 차이가 이제 보상 처리가 다르다고 하겠죠. 중상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겠어요. 예. 이제 이렇게 체육시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접수 과정 중에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무슨 보상 팁 같은 거는 없나요? 우선 사고가 발생을 하면요. 대부분 이제 이런 어떤 유도장 사고나 태권도장, 그 다음에 주짓수 같은 이런 어떤 몸으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물리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 사고가 다이어트 목적이라든가 어떤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신입으로 들어와서 운동하다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고 당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고 경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고 당시 어떤 내용으로 다쳤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사고가 났다면 되도록이면 간단한 뭐 타박상근은 상관이 없는데 뭐 중상의 이제 골절이라던가 뭐 무릎이 심각하게 뭐 파열됐을 것 같은 이제 무릎이 돌아가거나 그러면 퉁퉁 부으면서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뭐 몸이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 판단될 때는 119 꼭 구급 차량 불러서 이제 구급대원 통해 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119 구급대원이 그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사고 경위를 물어보고 구급 활동 일시라는 데에다가 사고 경위를 다 적거든요. 거기에 자세히 자기의 어떤 사고 경위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시면 그 내용이 결정적으로 사고 당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과실 범위를 측정하는 데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체육관이라도 이런 체육관 시설들에서는 보험을 보통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요. 길게는 뭐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데 갱신이 이제 1년마다 갱신하는 경우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다 보니까 보험을 다 접수를 안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험을 접수만 해주면은 어떤 사실 경위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는 이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관 시설 즉 사업주랑 체육관 관장이 되겠죠. 그분들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다쳤으니까 정당하게 처리받기 위해서는 보험 접수하시는 게 낫다는 거 얘기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처리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체육관 관장이라든가 사업주가 그냥 치료면 주고 이렇게 말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께서는 자녀분들이나 자신이 그 체육관에다가 관비를 월 회비를 내시고 거기를 이용하시고 교육을 받게끔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접수를 안 해준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민사적인 부분은 이제 소송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고 경위에 따라 틀려져요. 그리고 내용에 따라 틀리지는데 그 업무상 과실치상죄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형사고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 부분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체육관 관장이라든가 그 사업주 측에서 업무상으로 어떤 적극적인 위법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인정되는 게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형사고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오늘도 또 되게 유익한 내용으로 알려주셨는데요. 예. 체육시설에서 사고가 난 경우 이런 식으로 보상받으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예.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예.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